세계적으로 식물 백신 연구가 주목받는 가운데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스텍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백신 산업 클러스터가 잇따라 구축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포항 일대에서 겨울 해병대 캠프를 개최했는데 지난 30여 년간 3만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매년 8월에 열리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부터는 태풍과 폭염을 피해 5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4일간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만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이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는 면진 장치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또 유물 진열장에 투사율이 높은 특수 유리를 사용하는 등 관람 환경도 크게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석 이봉 4글자가 새겨진 이 명문 항아리는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됐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도량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면진 받침대 위에 진열돼 있습니다. 받침대 안에 있는 판과 판 사이에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슬이 설치돼 있어 지진 발생 시 유물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진동에 따라서 이제 그 상부에 있는 진열대에 있는 유물들이 이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진열장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유물이 안전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주 강진 이후 이와 같은 면진 진열장이 박물관에 전면 도입돼 현재 40여 개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유물이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낚싯줄을 이용해 하나하나 고정시켜 놓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대표 문화재인 국보 천마총 금관을 감상하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가시광선 투사율이 99%에 이르는 저반사 유리를 사용해 어른거림이나 반사 현상 없는 유물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촬영을 할 경우에도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과율 99% 수준의 세계적인 박물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마치 유리가 없는 실물을 관람하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번에 재단장을 맡은 신라역사관 2실과 월지관에 이어 올해에는 신라역사관 1실도 이와 같은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매년 8월에 5일간 열리던 개최 시기를 변경해 올해부터는 5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포항시는 8월 초에는 태풍과 폭염으로 관람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타 지역 불꽃축제 기간을 피해 5월 말로 개최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문화축제도 해병대 창설 기념일이 있는 4월 마지막 주말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 콩레의 피해 복구 사업을 이달 안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1,214억 원 규모의 복구 사업 가운데 174건에 대해 설계를 마쳤고 176억 규모의 사업을 조기 발주합니다. 또 화전천 복구 등 718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은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려운 곳은 배수시설을 재정비하고 대형 양수기를 설치해 침수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많은 양의 백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식물 백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식물 백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역의 백신 개발 연구는 어느 수준에까지 와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이곳은 에볼라가 창궐한 아프리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5년 서아프리카를 떨게 한 에볼라 사태를 잠재우는 데 활약한 치료제는 바로 제트맵입니다. 제트맵이 담뱃잎으로 개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물 백신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식물 백신은 값싸고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식물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제품은 3종 이상이 현재 제품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거의 100여 종 이상이 식물에서 만들어져서 임상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곡동에서 2021년 초 문을 열게 될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시설 조감도입니다. 국내 최초의 식물 백신 전용 연구 시설로 완전 밀폐형 식물 재배 시설과 백신 생산 시설, 동물 효능 평가 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포항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스텍이 단백질 정제 기술 등
식물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바이오앱 등 식물 백신 분야 주요 기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오앱은 단면잎을 활용한 돼지 열병 백신 개발을 마치고 임상을 진행 중이며 곧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과학기술지구에 많은 용지가 있기 때문에 백신 산업 클러스터 산업을 조성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켜줄 10대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 백신. 지역에서 식물 백신 개발이 잇따라 성공할 경우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는 2019년 첫 일정으로 257회 임시회를 열어 업무 보고와 안건을 심사합니다.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공숙희 의원은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 대책을 주문했고 김성조 의원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포항시에 건의했습니다. 김만호 의원은 우현교차로 정체 해소 등 상습 정체 구간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수중건설 로봇 R&D 성과 보고회 및 기술 이전 협약 시기 영일만 산업단지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저 케이블 매설용 로봇 등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수중로봇 석종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에는 해외 임대로 사용 중인 수중로봇을 50%가량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겨울 해병대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해병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박상한 기자가 전합니다. 들어갑니다. 뛰어! 힘찬 구호와 함께 공수 기초훈련과 유격 기초훈련에 임하는 교육생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이번이 5번째 해병대 캠프 참가자인 한 교육생은 해병대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IBS 훈련이나 어제 했던 공수, 유격 기초훈련 등 제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훈련들이 많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입소식을 통해 캠프에 참가한 230여 명의 125차 참가자들은 해병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교육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훈련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은 참가자들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 창설 제70주년을 맞이하여 덧센 해병 프로젝트, 상륙훈련 체험 등 기존 해병대 캠프와는 다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교육생들이 해병대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한 해병대 캠프에는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해병대는 앞으로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해병대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영덕 축산항 북동쪽 22km 해상에서 79톤급 어선이 침수돼 울진 해경이 선원 13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을 급파해 배수 펌프로 어선 기관실에 새어들어온 물을 빼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3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과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인천 송영길 의원 사무실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등 전국 5곳에서 친원전 정치인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주장하는데 여당 소속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가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친원전 정치인은 국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 친원전 정치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업계의 비리, 원전에 따른 갑상선암 피해, 핵 폐기물 문제 등 원전 가동에 따른 여러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공기는 무난하겠고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지만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에 바람까지 부드러워서 온화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0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